다섯 번째 발표자입니다. 우리 길현민 발표자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뱃살 남녀 탐구 생활, 쪼개지거나 커지거나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Let's welcome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for Exploring Belly Fat, Split or Grow by Hyunmin Gil.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천천히 준비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말씀 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먼 나라 지방 덩어리 왕국에 사랑스러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는 자신의 큰 방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어요. 큰 방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백성들의 집이 자신의 방보다 큰 것을 참지 못하는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내 방보다 집이 커진다면 너희 집을 부셔버릴 거야. 모든 집이 내 방보다 크지 못하게 매일 감시하겠어. 공주인 저의 이름은 바로 에스트로겐이고 백성의 집은 지방 세포입니다. 비록 집을 감시한 공주의 의도는 못됐지만 의외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집을 갖게 된 백성들은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지방덩어리 왕국은 번창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사실 이 동화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상호작용하고 그중 피하 지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이 찔 때 우리 몸은 지방세포의 크기를 키울 것인가 혹은 개수를 늘릴 것인가, 즉 제가 반대로 들었네요. 크기를 키울 것인가 개수를 늘릴 것인가, 즉 하이퍼트로피로 갈 것인가 하이퍼플레지아로 갈 것인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 뭐가 더 좋은 걸까요? 혹시 아까 동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에스트로겐은 하이퍼플레지아를 일으키고 결국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에스트로겐은 실제로 지방세포가 나쁜 염증성 물질을 내뿜는 것을 막고 지방이 저장되고 다시 분해되어 에너지로 생산되는 과정을 활발하게 관리 감독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트로겐은 이 길을 선택해서 지방덩어리 왕국, 즉 우리들의 뱃살이 건강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셈인 거죠. 반대로 하이퍼트로피는 각종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결국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올라가 배드엔딩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기 남성분들도 많아 보이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한테 많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맞습니다. 남성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이퍼트로피 형태로 피하지방이 쌓입니다. 실제로 남성의 당뇨병 유병률은 여성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고려한 지방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세포의 특성이 남녀 간에 어떻게 다른지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재밌고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이런 연극을 곁들인 너무 준비 잘하셨고요. 근데 제가 그냥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 제가 캐치를 못한 것이 있는데 이제 쪼개지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커지는 것보다 커지면 연증도 생기고 그러면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계속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빼긴 했는데 이제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이제 혈관 같은 게 생성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안으로 산소가 잘 통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 뭔가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염증 반응이 많이 증가하는데 지방세포가 축적이 될 때 커지지 않고 이제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안으로 혈관이 같이 생성이 되면서 산소도 같이 이동하고 영양소도 막 통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살이 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기계공학과라서 그런지 보니까 딱 봤을 때 이게 네.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쪼개지는 것에 비해서 커지면 볼륨 대비 서페이스 에리아가 굉장히 작아져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긴 했는데 네.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준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미있게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발표 내용을 받았을 때 뱃살이라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었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는 약간 두 개의 케이스에 둘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커지기도 하면서 나눠지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커지기도 하고 사실 좀 더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을 때 피하 지방은 여성은 보통은 폐경 전에 이제 쪼개지면서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둘 다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동시에 다 존재는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간단히 하나 또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방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는 RNA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조직을 떼어다가 그 안에 지방세포 말고 면역세포나 이런 세포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 세포들이 어떤 유전자를 발현을 하는지 그걸 토대로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지방세포가 왜 다른지,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왜 여기서는 여성한테 좀 더 좋은 지방이 축적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한 분자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꼭 그 메커니즘을 파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큰 게 인슐린 저항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거랑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혈관 생성하고 관련이 주변에 혈관 분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뭐 혈관 분포나 혈관 발생을 마치 암 치료할 때 조절하는 것처럼 조절함으로써 그 지방의 성장이라든가 분할을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전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인슐린이나 당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에스트로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에스트로겐이 지방이 커지고 쪼개지고 하는 걸 조절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글루코스 저희 이제 당을 합성하고 뭔가 분해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포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작아지면 인슐린 이제 센시티비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암 치료를 할 때 암세포들이 막 자라면서 네. 주변에 혈관이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암 치료를 할 때 혈관 생성을 막아서 암세포들의 먹이와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작은 지방세포의 경우에는 주변에 혈관이 많고 큰 지방세포의 경우에는 주변에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잘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세포 주변의 혈관 발생을 조절함으로써 이 지방세포가 개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변할지 아니면 크기가 커지는 쪽으로 변할지에 영향을 줄 수 없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문의드렸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혈관 생성 작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혈관 생성 기작이 인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혈관이 만약에 혈관 생성을 억제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지방세포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는 반대로 혈관을 좀 생성을 많이 하면은 이로운 물질을 뭐 많이 들여보내서 다시 뭐 지방세포가 건강해질 수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제가 나중에 재미난 논문으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의 경우에는 유방암 위험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방암을 해서 지방 비만율을 조절할 수는 없고 네. 그러면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안 받으면서 지방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방세포 주변에 혈관만 타겟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쭤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염원을 담는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자,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5번째 발표자였습니다. 길현민 발표자였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남녀 탐구 생활이었죠. 뱃살 쪼개지거나 커지거나 우리 길현민 발표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병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운동 또는 다이어트를 통해 살이 빠질 때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과 개수가 줄어드는 것 중 무엇이 더 우세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할 때 지방 세포가 작아지는지 또는 줄어드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세한지, 우세한 작아지는 것과 줄어드는 것 중에서. 일단 큰 지방 세포들은 일단 크기가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을 계속 소모하고 연소해서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작아져 있던 쪼개져 있던 지방 세포들은 또 그 안에 있는 지방 방울들이 있는데 그 지방 방울들을 계속 소모를 해줘야 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큰 것들은 좀 이렇게 작아지는 경향성도 있어서 아마 두 가지 갈래가 다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세를 가리기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크기 감소,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개수 감소의 메커니즘으로 살이 빠지는 걸까요? 남성과 여성의 다이어트 이제 방식이 방식이 다른가? 살이 빠지는 방식에 대해서 남자의 경우는 크기 감소, 여자의 경우는 개수의 감소의 메커니즘으로 살이 빠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살이 빠질 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중요한 메커니즘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커니즘인데 어쨌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지방 세포가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고 아니면 개수가 줄기도 하고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남성의 경우에 지방 세포가 크기가 컸다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지방 방울들이 소모가 되면서 작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여성은 이제 그 지방 세포 안에 있는 지방 방울들을 계속 소모를 하다 보면은 개수들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꼭 이거 하나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이 여기서 동시에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 또한 두 개 어떤 건데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병훈님 어디 계시나요? 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청중 인기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우리 서지현 교수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고요. 박수로 발걸음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중 인기상 가장 많은 오늘 투표수를 득표하신 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길현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의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요.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서지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